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2단원 삼각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과 관련된 개념들을 배우고 이번 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쪽과 31쪽, 수익책은 21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찾아볼까요? 자, 수익책 21쪽입니다. 21쪽을 보면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복습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자를 이용해서요, 삼각형을 완성해 보세요. 자, 먼저 우리 2학년 1학기 때 이런 거 배웠는데 한번 여러분들 배웠는지 한번 생각이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뾰족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뾰족한 부분이 1개, 2개, 3개. 각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여기도 1개, 2개, 3개. 여기도 하나, 둘, 셋. 뾰족한 부분. 찔리면 좀 아플 것 같은 그런 뾰족한 부분이 3개가 있어서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의 도형을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고든선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삼각형의 두 고든선이 만나는 점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삼각형의 고든선은 우리가 변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두 고든선, 두 변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했어요. 뾰족한 부분이 있죠. 여기 뾰족한 부분 꼭지점이고요. 여기도 꼭지점, 여기도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꼭지점이 있죠. 여기도 꼭지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각형의 변은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1개, 2개, 3개예요. 자, 오른쪽 삼각형에도 1개, 2개, 3개의 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꼭지점은 몇 개가 있을까요? 자, 뾰족한 부분 몇 개 있습니까? 자, 여기 하나 있죠. 여기 1개 또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삼각형에는 뾰족한 꼭지점이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삼각형도 볼게요. 1개, 2개, 3개. 역시 3개가 있습니다. 삼각형이니까 꼭지점이 3개, 변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각형은 꼭지점이 4개, 변이 4개예요. 한번 사각형 그려볼게요. 자, 이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뾰족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변은 자, 여기 1변, 2변, 3변, 4변. 변이 4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변이 몇 개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각형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했고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완성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를 들고 있으면 그 자를 사용하면 되고요. 꾸러미 1, 수익책 뒤쪽에 보면 꾸러미 1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에 자가 있어요. 요 자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사용해서 그리면 어떤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삼각형의 꼭지점은 몇 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꼭지점이 뾰족한 부분이 1개, 2개, 3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의 스케치북에 삼각형 그리고 꼭지점 표시했죠? 꼭지점이 하나, 둘, 3개였습니다. 삼각형의 변도 하나, 둘, 3개였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그릴 때 꼭지점을 먼저 찍어주면 좋아요. 하나, 둘, 3개. 자, 이 꼭지점끼리 연결해주면, 변으로 연결해주면 그게 바로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도 똑같습니다. 오른쪽도 꼭지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요걸 변으로 연결해주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게요. 꼭지점을 먼저 하나, 둘, 3개를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꼭지점과 꼭지점을 변으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하나의 삼각형이 완성됩니다.
자, 2번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모두 찾아가지고요.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직각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입니다. 잠깐 복습하고 오겠습니다.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각, 두 개가 아니고요. 세 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각이 직각이면 그거는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각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직각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이 뭔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직각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 1학기 때 요거 배웠습니다. 종이를 한 번 접고요. 또 한 번 접으면 이런 표시가 되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했어요. 직각. 자, 이런 직각을 한 개 들고 있는 삼각형을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직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들 중에서 직각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우리 삼각형 맞고요. 요것도 삼각형 맞습니다. 요것도 꼭지점이 3개, 변이 3개이기 때문에 삼각형 맞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형은 꼭지점이 1개, 2개, 3개, 4개 있어요. 그리고 변도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꼭지점이 4개, 변이 4개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을 찾아내면 되겠죠. 첫 번째 삼각형에 직각이 있나요? 직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직각이 있나요? 그렇죠. 여기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있나요? 세 번째는 직각이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직각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상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각도기를 이용해서요. 몇 도인지 재어볼게요. 역시 꾸러미 1에 보면 각도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꾸러미 1에 있는 각도기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고 있는 각도기를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도기 있죠? 요거 사용하면 됩니다. 자, 각도 재는 방법. 우리 4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자, 어떤 순서대로 각도를 재었습니까? 첫 번째,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을 딱 맞춰줬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을 맞춰줬어요. 세 번째, 즉 눈금을 읽으면 되는데요. 밑금과 포개어지는 변부터 0도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눈금이 왼쪽에도 있었고 오른쪽에도 있었거든요. 한번 실제로 각도기로 재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각도기의 중심은 이거죠. 여기가 각도기의 중심이고요. 꼭지점은 여기에요. 뾰족한 부분. 이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주는 겁니다. 자, 1단계 맞춰줬습니다. 두 번째,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을 맞춰주죠. 밑금은요, 이게 밑금이에요. 자, 몇몇 학생들이 밑금을 여기로 오해하는데요. 요거 제일 밑에 있는 변 아니에요. 요 밑금 아닙니다. 밑금은 각도기의 중심을 지나는 요 선이 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밑금이랑 한 변을 맞춰줘야 돼요. 역시 한 변을 맞춰줬습니다. 요게 한 변이 되겠죠? 요게 하나의 변이에요. 변이 총 2개가 있습니다. 1개, 2개. 자, 여기 있는 변이든 여기 있는 변이든 상관없습니다. 각도기의 중심을 맞추고 밑금과 이 변을 맞추든 이 변을 맞추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변이랑 밑금을 맞춰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읽어주면 되겠죠. 눈금이 0도가 있고요. 180도부터 시작하는 눈금이 있습니다. 어떤 눈금을 읽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각도기의 중심을 지나는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자, 왼쪽에서 지금 한 변과 만나고 있죠. 왼쪽에서 각도기의 밑금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0도가 시작돼야 돼요. 만일에 한 변이
오른쪽 밑금과 만나고 있다면 오른쪽부터 0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왼쪽에 있는 변과 밑금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0도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0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인데요. 40도와 50도 정확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는 각도는 45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시키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겠죠? 정확히 40도와 50도 사이에 있고요. 41도, 42도, 43도, 44도, 45도, 45도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재볼게요. 자, 두 번째도 역시 똑같습니다. 일단 각도기의 중심과 꼭지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도기의 밑금과 한 변을 맞춰주는데요. 이번에는 각도기의 밑금이 오른쪽 변과 만나고 있죠. 오른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0도가 시작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0도라고 읽어줘야 돼요. 0도,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 100도, 110도, 120도, 110도와 120도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시켜 볼게요. 자, 확대시켰더니요, 여러분들 110도와 120도 사이에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확히 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도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역과 니은의 각도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일단 한 각은요 60도예요. 기역과 니은을 더한 각도의 합은 얼마쯤 될까요? 요거 풀기 위해서는요, 우리 4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복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기억나세요? 종이에 삼각형을 한번 그려가지고 오려봤습니다. 오린 다음에요, 각 꼭지점에 다른 색깔로 칠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삼각형을 요렇게 나눈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으로 모아봤습니다. 모았더니 그대로 직선과 그대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요 각도가 몇 도였습니까? 요 각도가 바로 180도였죠. 그래서 세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였다? 180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각도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60도는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180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입니다. 사각형의 네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였습니까? 사각형은 360도였죠. 이것도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기역 더하기 니은은 더하기 60도는 180도예요. 기역 더하기 니은. 여기에 어떤 각도가 들어가면 180도가 될까요? 자, 구하기 위해서 180도 빼기 60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0도가 되죠.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의 각도는 120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찾아볼까요? 사진을 찍으면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면 다리 속 삼각형 모양이 사진 속으로 쏙,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면 삼각형 모양 고양이 집이 사진 속으로 쏙, 찰칵찰칵, 사진을 찍으면 이번에는 어떤 삼각형이 사진 속에 나타날까? 여기 보면 다리를 보면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으로는 보이세요? 수없이 많은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삼각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없이 많은 삼각형들이 이 그림 속에도 있죠. 자, 조금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이걸 잠깐 흐트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변의 길이, 변이 어떤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요게 바로 변이에요. 변, 하나, 둘, 셋. 삼각형은 세 개의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의 길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고 삼각형의 이름을 한번 정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자, 그리고 여기도 삼각형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삼각형들 보이세요? 역시 요거를 잠깐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좀 이거 할 겁니다.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을 분류해 보고요. 삼각형의 이름을 정해 볼 겁니다. 앞에는 변의 길이, 이번에는 각의 크기에 따라서 삼각형의 이름을 각각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삼각형들이 있어요. 여기도 엄청 많고요.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삼각형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들이 있는데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성질, 성질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이 딱 있습니다. 그 성격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요 삼각형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건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 거예요. 앞에서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지금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변의 길이에 따라서 삼각형을 분류하고 나누고요. 이름을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의 크기에 따라서요. 삼각형을 분류하고 나눠보고 이름을 역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성질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직접 그려도 볼 겁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고 성질도 알아본 다음에 직접 그렇게 그 삼각형들을 그려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삼각형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그때가 우리가 고비라고 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는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